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53번입니다. 3772-0253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 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라임에셋 바른보험 김덕용 전문가님, 그리고 보험 멘토 윤훈이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덕용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보험료는 과도하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보장에 대한 부분, 적절한지 적절하지 못한지 아마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좀 많이 좀 강조를 드리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바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전문가님을 통해서 알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윤훈이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시나요? 네, 일단 보험을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 쉽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보험료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른보험 김덕용 전문가님, 그리고 보험 멘토 윤훈이 전문가님,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보험스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린이 보험 30년 만기냐, 100세 만기냐?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이 어린이 보험 만기입니다. 30년 만기로 하는 것이 좋을지, 100세 만기로 하는 것이 좋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 만기에 대해서 먼저 보험 멘토 윤훈이 전문가님은 100세 만기 동그라미를 선택하셨고요. 김덕용 전문가님 세모 100세 만기는 맞지만 뭔가 또 드릴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어떤 의견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훈이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어린이 보험은 100세 만기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이제 나타내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무조건 100세라고 좀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무조건이란 표현을 좀 써서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사람에 따라 그리고 뭐 하시는 뭐 설명을 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왜 100세 만기로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그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30세 만기로 설정을 해가지고 보험 가입을 시키고, 특히나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왜 100세 만기로 그때 당시에는 못했을까라고 이제 한 번 정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문제는 이제 보험료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0세 만기로 똑같이 설정을 하고 100세 만기로 설정을 했을 때 보험료는 많게는 뭐 한 3, 4배 이상은 좋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0세 만기가 아닌 100세 만기로 이제 설정하기가 이제 부담스럽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30세 만기로 설정을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내가 20대에 보험 가입을 하려고 이제 30세가 이제 돼서 이제 난 이제 90세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찰나에 보험 가입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병력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사실 100세 만기로
그때는 갈아타지 왜 준비를 하지 못했냐 후회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30세 만기로 했을 때는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에 다양하게 뭐 구성이 가능하다고 이제 말들을 하는데 문제는 보험이라는 게 내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그런 특약들이 좋지만 중요한 특약들만 넣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료다. 그러면은 내가 보험료를 좀 준비를 좀 덜 하기 위해서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100세 만기로 가져가되 무해지 보험이라는 아주 상품이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납입 이후 예를 들어 20년이면 20년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보다 10에서 20% 더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예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서 30세 만기로 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이랑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되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고 나중에 뭐 돈의 가치가 이렇기 때문에 30세 만기로 해야 되고 그 뒤에 100세 만기로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돈의 가치라는 게 만약에 30세 만기라고 하면은 보장 자체가 30세로 끝나고 31세부터는 새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떠나가지고 보장이 예를 들어 뭐 암진단비가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이 됐던 30년 뒤에 3천만 원은 100세 만기로 했을 때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진다고 봤을 때는 100세 만기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보험료가 아무래도 30세 만기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하겠지만 100세 만기 보험을 가입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병력이 있어도 뭐 재가입에 대한 우려가 없이 쭉 끌고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돈의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의 가치를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래서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윤은희 전문가님의 의견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자, 그러면 김덕용 전문가님은 일단 세모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거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윤은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라는 네. 뜻입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제 대신에 이제 이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모를 했거든요. 자, 제가 좀 이해를 쉽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발 자전거라는 성인 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발 자전거라는 어린이 보험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4발 자전거에서 보조바퀴 2개를 떼면 성인 보험하고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린이 보험이 왜 어린이 보험이냐? 어린이 특약이 있어서 어린이 보험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너무나 극명합니다. 만기를 짧게 가입하면 당연히 보험료는 저렴하고요. 아무래도 만기가 짧다 보니까 각종 진단금 및 수술비, 입원비 등이 정말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가입을 해야 돼서 더 비싼 보험료로 성인이 돼서 아무래도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장점과 단점이 이런 부분이 나뉘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20살이 넘어가는 성인의 경우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한다 그러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일단 그 미만이라 그러면 그 어린이 보험 가입하고 싶어하는 상품 안에서의 뭐 신생아나 영유아 특약이라던가 어린이 특약을 좀 구분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만기 길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만기를 그 부분만큼은 짧게 가져가십시오. 특약이 조정이 됩니다. 혹은 막 과감하게 소탐대실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특약을 빼고 나머지를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설계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입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응급실을 자주 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인에 비해 갈 확률이 높은 거지 자주 간다라고 너무나 당연시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진짜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응급실 특약이라던가 입원비 특약, 그리고 각종 수술비 특약, 그리고 수술비 특약도 정말로 어린이 보험에서는 잘 보셔야 되는 게 토탈로 볼 수 있는 이제 큰 이제 뭐 상해 수술비라던가 질병 수술비로 가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한적으로 뭐 몇 대 질병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입할 것이냐를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 항목을 보면은요. 사실 이 나이에 수술할 일은 거의 없는데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00세 만기로 준비하는 거는 무조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신생아, 영유아, 어린이 특약들을 충분히 구분 짓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이 나이에 내 자녀의 나이 대비로 봤을 때 실제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그렇다 그러면 그 특약을 넣을 건지 뺄 건지 혹은 그 특약만 만기를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를 좀 설정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냐라고 해서 저는 최종 세모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걸 전달해 드립니다. 네. 네, 김덕용 전문가님도 100세 만기로 설정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다. 다만 그 안에 뭐 신생아, 영유아, 어린이 보장, 특약 보장을 구분을 해서 뭐 기간을 조정한다거나 특약을 빼거나 하는 식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두 전문가님 모두 어린이들은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공통된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를 통해서 어린이 보험 만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고 싶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3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참여 방법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2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윤훈이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을까요? 네, 네. 일단 53세 여성분이신데 네. 이제 본인 보험을 뭐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여기 네. 보시면은 아들이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네. 뭐 축하드려야 될 네, 축하드립니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며느리와 보험을 같이 이제 보충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어떤 보험을 좀 가입을 하면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저 며느리와 함께라는 얘기는 아들 보험이랑 며느리 보험 같이. 두 개 네. 같이라는 이제 같이 이제 준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네. 의뢰를 좀 주신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혼 전에 다들 한번 이렇게 보험 증권을 다시 네. 열어보시는 것 같아요. 점검이 필요해서 오늘도 역시나 그러한 시청자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그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보험 상태는 어땠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기존에 있는 보험은 뭐 5가지 상품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 공제보험사에 뭐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가입을 하신 상품이 이제 네. 5가지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문제가 조금 될 만한 사항이 좀 있는 보험을 네. 좀 대표적으로 좀 꺼내왔는데요. 납입 기간은 20년 납이고 80세 만기인데 보험회사가 여기 공제라고 하면은 뭐 이제 몇 군데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의 회사인데 이제 성격을 보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뇌출혈 진단비로 보니까 약간 생명보험의 성격을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이제 가입을 그런 보험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상해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손해보험사의 성격이 있는 특약들이고요. 생명보험사보다 이런 기본 계약들은 뭐 준비를 비갱신으로 여기 보시면 갱신한 단어가 일단 없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셨고 그 외에 실비보험 중요한 실비보험이 있고요. 상해 질병 수술비 3대 진단비에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있는데 네. 이렇게 구성으로 봤을 때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준비를 하신 거는 좋은데 네. 문제는 중요한 특약들이 전부 다 10년 갱신으로 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 눈에도 딱 띄는 게 10년 갱신 네. 그리고 80세 만기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부분과는 어떤 부분이 좀 충족이 안 되어 있던 건가요? 일단 결국은 네.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는 한 번 점검을 이제 결혼을 하니까 하시다가 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데 결국은 갱신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갱신이라는 거는 네. 계속해서 맞아요. 뭐 20년 납이 아니라 내가 뭐 70세, 80세가 돼도 계속 80세까지 내야 되는 보험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갱신 그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뭐 건강 클리닉 뭐 갱신형 보험 외 네 가지라고 했는데 의뢰 내용이 좀 보시면은 크게 보험료랑 보장 범위 그다음에 보험 만기 사실 요 세 가지가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X 세모 X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장 대비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10만 네. 원대 13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때 가입을 이제 8년 전에 가입을 했는데 53세 여성분의 자녀라고 하면은 20대 중후반일 가능성이 좀 높는데 네. 그때 가입을 한 건 아니고 8년 전에 가입을 했다는 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보장 대비 보험료가 비싸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그 이유는 뭐 만기 환급형이 될 수도 있고 갱신이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예. 보장 범위는 암 진단비랑 뭐 이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뇌나 심장, 뇌출혈 급성 범위가 상당히 좁은 그런 부분을 준비했다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고요. 80세 이후, 81세 때부터는 보장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보장 만기도 짧지만 갱신형 특약이 많다라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뭐 보험료, 보장 범위, 보장 만기가 모두 다 좀 부족한 현재 기존 보험 상황을 만나보고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테트리스 표로도 기존 보험 문제점을 진단을 해보고 갈게요. 앞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80세 만기, 요즘은 거의 다 100세 만기로 하는 것 같아요. 80세 만기고 보장에 비해서 과도한 비용을 내고 계시다는 거 이유가 뭘까 해서 봤더니 전문가님 말씀하시기를 만기 환급형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요. 갱신 특약이 많아서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은 잘 좀 손볼 수 있을지 당장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른보험 김덕용 전문가님. 네, 김덕용의 바른보험. 네, 제가 앞서 지금 윤은희 전문가님께서 좀 상세히 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가입보험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은요, 뭐 워낙에 특징을 앞에서 잘 잡아주셨습니다. 상해 사망부터 시작을 해서 후유장애 그리고 의료실비 특징이 있다 그러면 80세 만기 의료실비가 될 거고요. 앞서 보시면 이거 보시죠. 네, 그리고 각종 암과 관련된 부분, 예, 그리고 뇌, 심장과 관련된 2대 질병의 경우는 보장 범위가 좀 더 작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다. 이 중에서 사실 눈여겨서 좀 봐야 될 부분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뇌출혈 진단비인데 뇌출혈 진단비가 시청자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생명보험사를 통해서 뇌를 준비했을 경우 정말 2000년대 초반이나 중반쯤에 생명사를 통해서 가입한 게 아니라 그러면 현재는 비갱신형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뇌출혈 진단비지 사실 그 이상의 뇌경색이 보장이 되는 뇌졸중이나 아니면 뇌혈관 진단비는 찾아보기가 사실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뇌출혈 진단비를 왜 눈여겨보라고 하냐면 가장 보장 범위가 작은 것도 있지만은요,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병 진단비는요, 질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병 진단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질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뇌출혈의 경우 사실 발병률이 1-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똑같은 뇌졸중 안에 이제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뇌경색이 거의 8-90%를 차지하고 뇌출혈이 질환 기준으로는 1-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뇌출혈 진단비의 경우는 이게 나 뇌 보장 그래도 많이 돼라고는 생각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점과 단점을 좀 극명하게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왜죠? 갱신형 보험이에요. 대다수의 지금 공제보험이 현재는 비갱신보다는 갱신형이 많습니다.
제가 좀 뭐 예외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이제 뭐 한 50대, 60대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과거 뭐 우체국이라던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새마을금고라던가 이제 집 앞에서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예, 그 기관들을 통해서 공제 보험 상품을 정말 많이 가입했던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가입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이전에는요. 나름대로 공제 상품이 괜찮았습니다. 경쟁력이 있었어요. 굳이 단점을 꼽자 그러면 당시에는 100세 만기의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뿐이지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단점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유일무이하게 비갱신형 의료 실비까지도 한시적으로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상품의 경쟁력은 정말 좋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시점 이후 2010년도가 지나가면서요. 12년도, 13년도 지나가면서 이제 손해율을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저렴하고 가입을 더 쉽게끔 할 수 있는 갱신형 보험으로 이제 대다수의 상품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장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히 말하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갱신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인생에서 시작점이거든요. 네, 진짜 시작점인데 지금부터 주기적으로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그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된다? 바로 그 보험의 보장이 끝날 때까지 내야 된다. 자, 노후 걱정해야 되는데 보험료만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뇌 및 심장의 보장 범위 조금 전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질환 기준이기 때문에 뇌출혈은 더군다나 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 항목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방송 관계상 제가 이제 짤막하게 집중적으로 딱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80세 이후에 실손이 없는 분들, 즉 80세 만기 의료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요. 지금 이 시청자의 사례 말고도요. 내가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일단 내가 지금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추후 80세 이후에는 실비가 없을 수 있으니까 실비를 갈아타야 되는지를 꼭 체크하십시오. 네, 만약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한적으로라도 실비 보험을 전환은 안 돼요. 예, 그냥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 그런 문의가 좀 많습니다.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시켜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100세 만기 상품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만 80세 만기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만약 내가 80세까지 보장이 되는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다 하면 이후에는 실손보험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이 증권들을 분석했을 때 이 부분도 당연히 조금은 눈에 띄는 단점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장점만 뽑아가십시오. 그리고 단점은 과감히 버리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단점은 굳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는 건강상의 이유라 그러면 단점도 떠안아가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리모델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실손보험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젊을 때 가입을 새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의료 실손보험이 보장이 더 좋고 현재 게 더 안 좋으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저도 냉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독 몸이 약해서 병원을 정말 자주 가시는 케이스면 굳이 그러면 바꾸지 마십시오. 왜? 혜택 많이 받으실 거니까. 근데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 80세 이후에는 더 병원을 많이 가실 수 있으실 텐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병원비를 감당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보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 두 번째 파트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갱신형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눈앞에 있는 돈만, 보험료만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게 좋게 보이는 거지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뭐겠어요? 당연히 비갱신형 정해진 납입 기간만 보험료를 납입하시고요. 만기는 100세 만기로 하시되 보장 범위는 당연히 넓게 가는 이제 건강보험을 추가할 것을 당연히 해결 방안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리모델링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젊으니까 5천만 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비에 많이 치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진단비를 제외한 뭐 입원비라던가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같은 경우는 거의 일회성에 가까운 특약이기도 하고요. 그중에 입원비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기 때문에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만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해야만 입원 일당이 나가니까 일단 진단비를 많이 확보하셔라. 젊으니까 저렴할 때 좀 더 확보하셔라 해서 암 진단비는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0세가 넘어가면은 뇌혈관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하고 이 부분이 크게 많이 가입이 안 됩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가입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을 비갱신을 하면서 그것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제 나머지 보강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 수술비, 뭐 뇌혈관 질환 수술비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외에 뭐 이제 좀 몇십 원 혹은 200원 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하고 뭐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운전자 보험 요즘에 말씀 많으세요. 이 안에다 운전자 보험을 같이 가입하면은 한 4,000원에서 5,000원이면 됩니다. 그거까지 만약에 하면은 합계 보험료보는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그거까지 좀 제가 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실손보험까지 했을 때는 보험료가 대략 한 12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당연히 비갱신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납입기간 내 해지환급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이다. 그래서 보험료는 30% 정도 더 저렴하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종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야 보험료 7,000원 늘었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은요. 실제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놓고 본다 그러면 갱신형은 80세 보장의 경우는 보험료 납입이 80세까지고요. 100세 경우는 100세까지입니다. 납입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전적인 부분도 엄청 줄어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오늘의 리모델링 포인트는 간략하게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갱신형입니다. 젊으니까요. 비갱신형 하시고 100세 만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80세 이후에 실손보험이 드디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수정을 했습니다라는 거 정리해드리고 자, 세 번째, 갱신형에 따른 보험료 상승 위험률이 떨어졌습니다. 왜냐? 실손보험만 제외한 나머지는요. 비갱신형 가입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단 예외는 내가 가족력이 너무 강해서 진단금들을 더 높여야 되는데 여력은 안 된다 하면 경제활동할 시기에만 갱신형 보험을 약간의 부가 옵션으로 잠깐 가입을 했다가 추후 빼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부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갱신이 혹여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메인 기둥이 되는 부분은 갱신형을 준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정말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젊은 나이에 맞는 진단금 위주의 특약 구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젊은 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10대, 20대, 30대, 40대 분들 모아놓고요. 뭐 2년 안에 아파서 수술하신 분 한번 거수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수술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었을 때의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는 좀 팁이라고 한다 그러면 진단금은 젊을 때 쌉니다. 대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입 금액도 축소가 되고요. 보험료 상승도 엄청 높아집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적게는 몇십에서 몇백, 많아봐야 1,000만 원인데요. 수술비 보험은 20, 30대 때 25,000원짜리 정말 좋은 수술비 보험 가입하죠. 근데 그거를 50대 때 가입을 해도요. 보험료 상승률은 2배도 안 됩니다. 라는 부분. 왜냐하면 가입 금액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 상승률이 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험료 여력이 납입할 여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금액이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무엇부터 줄여야 되지라고 했을 때는 일단 진단비부터 줄이는 거는 조금은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리스크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제 좀 소소한 수술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실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이 리모델링 포인트 이 4가지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한테도 적용이 된다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 이 시간에도 제가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보험의 김덕용이었습니다. 네, 김덕용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잘 마쳤는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기존에 이제 만기 환급형인 네. 보험을 이제 순수 보장형으로 이제 준비를 하신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 중에 뭐 한 부분이고요. 예. 네, 보장 범위가 사실 그 뭐 암진단금이나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보장 범위가 뭐 다 대동소이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2대 진단비 중에서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아닌 뇌혈관 진단비와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비갱신입니다. 20년만 납입을 하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박자를 다 준비를 하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험료도 적당한 수준에서 보장 범위 제일 중요한 네. 2대 질환, 뇌, 심장을 뭐 허혈성 심장 질환, 뇌혈관 이렇게 해서 보장 범위를 늘렸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80세 만기였지만 100세 만기로 20년 동안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만기도 넓게 넓혀 드린 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바뀐 보험 상태 리모델링 되고 난 후에 보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세 만기로 바뀌어드렸고 우리 시청자님들 모두 아마 오늘의 의뢰자뿐 아니라 이 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데 비갱신형으로 또 실비를 제외하고는 바꿔드렸습니다. 또 순수 보장형, 보장도 넓게 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 또 마음 편하게 또 아드님 결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결과를 만나보고 계신데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좀 리모델링 해야겠다라거나 뭐 내 자녀도 결혼을 좀 앞두고 있는데 점검을 받아봐야겠다 등등 여러 가지 사연,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3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주저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요, 그동안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보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손진수 전문가께서 자녀보험 준비해 오셨다고요? 오늘 제가 이제 좀 준비한 그 어린이 보험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어린이 보험이나 이런 자녀 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우리가 항상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 같은 경우도 이제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많이 걸리지 않거나 크게 암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많이 정보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암보험은 뭐 다 그냥 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뭐 유방암이나 아니면 대장전막내암 그리고 아니면 자궁암 또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일반 암으로 포함이 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암이 보장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은 회사들은 일단 생명보험사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거의 이런 암들도 이제 일반 암으로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암들 자체가 다 일반 암으로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암들이 안 돼 있는 암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좀 이 암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암이 들어있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상담을 받으시게 되면 그 재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는 많이 들어보시는데,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못 들어보시는 경우들도 많고, 사실 질병 후유장애가 판매되고 있는 그 뭐 회사라고 보게 되면 이제 손해보험사 쪽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 생명보험사 쪽에서도 이 질병 후유장애를 3%에서 80% 미만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질병 후유장애를 과거부터 팔지 않다 보니까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지만 질병 후유장애를 설계했을 때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사보다 좀 저렴하게 보험료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설계가 되는 회사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한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질병 후유장애라는 건 암 수술이나 뭐 성인병이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위암, 대장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치매도 마찬가지고 질병으로 인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후유장애를 통해서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뭐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내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든 뭐 다른 뇌질환이든 질병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게 예후가 좋아서 빨리 어떻게 보면 치료가 끝나서 완치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보험을 가입한 상황에서 좀 그 취지에 맞게 그냥 단순히 우리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정말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장기간으로 갔을 때 그래도 계속적인 어떤 보험 혜택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할 때 뭐 예전에는 사실 뭐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같은 경우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생명보험사도 뇌혈관 허혈성이 이제 보장은 되지만, 이제 보험료를 비교하다 보면 보험료 자체도 많이 비싼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보장은 해주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는 뇌혈관 허혈성 같은 경우를 이제 보장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회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보장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요. 사실 뭐 항상 뭐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특약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설계사를 만나서 보험료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뇌출혈이랑 급성심근경색을 넣을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폭넓은 보장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장 생각하기 좋은 거는, 이런 보장 범위가 넓은 걸 가입을 하게 되고 보장 범위가 넓은 게 보장 금액이 높아진다는 거는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설계를 많이 하다 보면 갱신형밖에 없는데, 사실 어린 나이에 갱신형을 뭐 0세부터 준비를 해서 100세까지 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갱신으로 좀 납입 기간을 좀 길게 해서라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장을 좀 넓게 가져가면서 금액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은데 그 중에 이제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이제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 특약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해서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잘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녀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0세부터 30세인데 이제 과거에는 뭐 15세부터 이제 성인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거의 최근에는 0세부터 30세까지도 100세 보장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이나 허혈성 같은 경우도 최대 이제 5천만 원, 그리고 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까지 하면 사실 뇌질환 같은 경우도 한 1억, 그 다음에 심장질환도 1억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특약이 이제 뇌혈관이냐 아니면은 이제 뇌졸중이냐, 뭐 뇌출혈이냐 이제 이런 걸로 인한 한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도 1억까지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건 이제 담보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거의 이제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1억 원까지는 다 한 번에 다 가입이 되십니다. 한 상품으로. 그리고 이제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도 회사별로 이제 어떤 회사들은 3천만 원, 어떤 회사는 또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 한 뇌혈관이나 허혈성, 뭐 암이나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회사별로 손해율에 따라서도 사실상은 좀 그 한도액이 다 틀리니까 내가 이런 뇌혈관이나 허혈성을 좀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뭐 일반암이나 질병 후유장애, 뭐 암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뇌혈관이나 허혈성이나 질병 후유장애를 많이 가져가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15세 이후에는 그냥 일반적인 성인보험을 통해서 설계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녀보험을 이용하시게 되면 뇌혈관이나 허혈성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도 많이 넣어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30세까지는 자녀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사를 한 3군데 정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A 보험사 같은 경우는 질병 후유장애는 5천 정도 들어가고요. 그 일반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병 후유장애는 대다수 이제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다 5천만 원까지는 들어가고요. 암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험사마다 아무래도 이제 좀 큰 회사일수록 뇌혈관이나 허혈성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제 그 회사별로 봤을 때 5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또 이런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을 나머지를 뭐 뇌졸중이나 아니면 또 급성심근경색으로 추가로 해서 5천을 맞추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무해지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넣어도 그렇게 부담되게 설계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비보험사처럼 그 암이나 또 뇌질환, 또 심장질환,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가 다 해서 이렇게 5천만 원씩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런 회사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험료를 비교하게 되면 이제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사실상 B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장을 더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타 보험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보험회사라는 것 자체가 그 손해율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 사업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험료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A사나 C사 같은 경우는 좀 손해율이 높은 편에 들어가다 보니까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을 적게 넣어도 보험료가 좀 비싸게 설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B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좀 이제 보험료도 싸지만 또 거기다 이제 무해지 중에서도 또 보험료가 많이 저렴한 상품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로 설계하시게 되면 사실상 보험료 차이가 뭐 10,000원 이상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로 만약에 A사로 준비하신 경우에는 사실 거의 보장은 적게 가져가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니까 합리적으로 만약에 이제 보장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B사로 해서 좀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특약들을 같이 다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사실 그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여성분들은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B사로 준비하시게 되면 훨씬 더 보험료를 남자 아이들보다는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안 되거나 이제 과거에 좀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내가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쪽 그리고 뭐 질병 후유 장애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보완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큰 비용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보완은 가능하시니까 좀 이런 상품들을 좀 비교해 보시고 꼭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다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냥 5천만 원 한도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질병 후유장애도 마찬가지고 일반암도 마찬가지고 요 네 가지 부분들을 항상 유심히 꼭 보시고 이 네 가지 부분이 잘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자녀보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는 자녀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가입을 좀 해볼까라거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3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3교시를 통해 배운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보시죠. 네, 방과 후 시간입니다. 방과 후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이 보험스쿨로 보내주신 문자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64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65세 여성입니다. 저렴한 암보험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암보험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저렴한 암보험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내용이 좀 들고요. 일단 65세 여성분이신데 일단 암보험만 가입을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는 병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병력 고지를 한다고 해서 문제는 나 가입이 안 돼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그 가입하는데 큰 제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암보험 가입하는 데는 정상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낸 상태에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보를 일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간편암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부담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암보험을 가입할 때 무조건 부담보, 내가 용적을 지어서 부담보가 있는 게 아니라 부담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좀 조사하신 뒤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암보험이라 하면 뭐 병력 유무도 중요하고 해서 저희가 방송 시간에는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연락을 주셔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문자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하단으로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는 02-3772-0253번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한 어떠한 궁금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